1857년 여름, 파리의 서점가에 시집 한 권이 나옵니다. 악의 꽃. 한 달 만에 공안부가 고발장을 작성했고 8월 20일 하루짜리 재판에서 6편의 시가 외설 판정을 받아 삭제 처분됩니다. 벌금 300프랑. 같은 해, 같은 검찰이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를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재판 결과에 분노하기보다 시집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1821년에 태어나 1867년에 죽은 46년의 생, 1821년 4월, 파리, 62세의 아버지와 27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조제프 프랑수아는 사제직을 버리고 공무원이 된 사람이었는데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그림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보들레르는 훗날 4호에 출간된 수기에서 자신의 예술적 신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미지의 숭배를 찬양할 것, 나의 위대하고 유일한 원초적 열정. 아버지는 보들레르가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사후 18개월 동안 어머니와 단둘이 파리 외곽에서 살았습니다. 훗날 그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시기를 열정적 사랑의 시절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머니 안에 살아 있었고 어머니는 온전히 나만의 것이었습니다. 이 유년의 초록빛 낙원은 1828년 11월 어머니가 직업군인 자크 오픽과 재혼하면서 끝이 납니다. 보들레르에게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오픽은 유능한 군인이었고 장군, 대사, 상원의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지만 보들레르와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1836년 파리의 명문 루이르그랑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시를 쓰기 시작했지만 교사들은 이 학생을 나이에 맞지 않는 조숙한 타락의 표본이라 기록했습니다. 반복적인 반항 행위 끝에 1839년 4월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퇴학당합니다. 바칼로레아는 개인 교사 밑에서 준비하여 통과했습니다. 위부다버지는 외교관을 시키고 싶었고 보들레르는 작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타협은 없었습니다. 보들레르는 명목상 법대에 등록하고 실제로는 라탱 지구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카페, 매춘부, 예술가들, 이 시기에 매독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병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다가 끝내 그를 죽였습니다. 가족은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1841년 6월, 보들레르를 인도행 배에 태웁니다. 파리의 방탕한 생활에서 떼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보들레르는 인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배를 내려버렸고 1842년 2월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항해는 실패였지만 열대의 기억은 성공이었습니다. 이국적 이미지, 향기, 색채, 악의 꽃, 전편을 관통하는 감각의 원천이 이 짧은 체류에서 비롯됩니다. 1842년 4월, 21살이 된 보들레르는 아버지의 유산 약 10만 프랑을 상속받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2년 만에 절반을 탕진했습니다. 옷, 책, 그림, 고급 음식과 와인, 아평과 해시시. 일생루이 섬의 피모당 호텔에 거처를 꾸미고 댄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해시시 클럽에도 출입했고 테오필 고티에와 어울렸습니다. 이 시기에 잔 뒤바를 만납니다. 혼혈 무용수이자 여배우. 보들레르의 어머니는 이 여자를 아들을 온갖 방법으로 고문하고 돈을 빨아먹는 검은 비너스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잔 뒤발은 어머니와 함께 보들레르가 평생 가장 사랑한 두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1844년 9월 가족이 법원에 청원하여 후견인을 지정받습니다. 공증인 나르시스 데질의 앙세리 보들레르의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체제. 독신 남성이 살기에 충분한 액수였지만 보들레르의 취향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조치를 보들레르는 죽을 때까지 원망했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비난과 애정과 돈 요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845년 보들레르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1845년 보들레르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1847년 에드거 앨런 포를 발견합니다. 보들레르는 포의 작품 속에서 오래전부터 내 머릿속에 존재했지만 형태를 갖추지 못했던 이야기와 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18년에 걸쳐 포의 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이 번역은 프랑스 산문의 고전이 되었고 포를 유럽에 알린 것은 사실상 보들레르의 공이었습니다. 1848년 2월 혁명이 터집니다. 보들레르는 바리케이드에 나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한 증언에 따르면 그는 총을 휘두르며 폭도들에게 오픽 장군을 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 오픽은 에콜 폴리테크니크 교장이었습니다.
위브다버지를 향한 개인적 분노였는지 정치적 신념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보들레르는 6월 봉기에도 참가했고 1851년 보나파르트의 쿠데타에 대한 저항에도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 이후 그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나중에 그는 1848년에 자신을 회고하면서 광란, 프렌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857년 악의 꽃, 보들레르는 이 시집에 15년의 작업을 쏟아부었습니다. 1842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고 출판사 옆에 방을 잡아 쉼표 하나까지 직접 감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 모음집이 아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 시인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6편이 삭제 처분을 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건이 보들레르에게 새로운 창작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1857년 오픽 장군이 사망한 뒤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1859년 어머니가 은퇴한 옹프레르의 해안 마을에서 보들레르는 항해와 백조를 비롯한 걸작들을 쏟아냅니다. 1861년 금지된 6편을 빼고 새로운 35편을 추가한 2판이 출간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정본으로 간주되는 판본입니다. 플로베르는 1858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낭만주의를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소. 당신은 누구와도 닮지 않았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오. 그러나 보들레르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861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후보에 올랐으나 낙선. 1862년 출판사 플레말라시가 파산하면서 재정이 완전히 파탄납니다. 그는 치매의 날갯바람이 내 위를 스치는 것을 느낀다고 썼습니다. 1864년 4월 보들레르는 벨기에 브뤼셀로 떠납니다. 벨기에 출판사에서 전집을 내겠다는 희망이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쓸쓸하고 가난해지면서 브뤼셀에서 2년을 보냅니다. 1866년 나미르의 생루성당에서 쓰러집니다. 반신마비와 실어증, 매독이 뇌를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파리로 이송된 보들레르는 뒤발 요양원에 수용됩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음악을 듣기도 했고 바그너를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1867년 8월 31일 어머니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46, 시집 1권, 산문 시집 하나, 포번역 5권, 미술 비평 몇 편. 유사는 빚뿐이었습니다. 금지된 6편이 시가 복권된 것은 1949년 보들레르가 죽고 82년이 지나서였습니다.